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지난 토요일 많고 또 시끄러웠던 서울 시내면세점 2차 특허권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대변화였는데요.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두산이 진입을 했죠. 근데 이게 또 5년 뒤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와 SK가 고용했던 인력 인프라 모두 없앨 수도 없고 또 그냥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선정 방식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개선이 가능할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보였다는 소식은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미분양 물량 또한 늘고 있습니다. 공급은 그런데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해주라고 건설사들에게 내줬던 집단 대출, 이것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없지가 않거든요. 가계 대출에 기업 대출에 또 집단 대출까지. 현 상황 어떤지 진단하고요. 향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보내시는 마음이 편치 않으셨죠? 네, 편치 않았습니다. 예, 오늘 시장도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네.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후폭풍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소 시장이 30.2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43.02포인트로 많이 끝났고요. 빠졌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도 11.32포인트가 빠진 659.20으로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셌는데요. 네. 거래소 쪽에서도 외국인 한 2,345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192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은 거래소 쪽은 한 12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네. 코스닥 쪽은 한 450 정도 매도를 하면서 하락 일조를 했습니다. 개인만 양시장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코스닥 시장도 11.3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예. 1.69% 빠졌는데 659.20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거는 외부 변수에 의한 패닉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직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은 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말이 지나고. 예. 그래서 그 시장들이 오늘 저녁에, 우리 시간은 오늘 저녁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예.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없었나요? 시장이라는 걸 항상 보게 되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양쪽 시장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여행 관련주들이죠. 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급락했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렇게 급락세는 아니었고 하락폭이 좀 커진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예. 반대적으로 이제 방산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 관련주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빅텍이라든지 또는 CCTV를 만드는 ITX 시큐리티 같은 쪽은 상한가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메디포스를 비롯한 바이오 쪽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에 이제 면세점 사업자에서 다시 획득을 한 두산이나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고요.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기다리십시오. 아까 많이 급등하는 것 같은데 대장 초에는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한 6천원 정도 하락은 했지만 관련주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케이스도 한 9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3.52% 올랐는데 네. 장중보다 장 마감 쪽이 좀 빠진 이유는 장 마감하면서 마감 쪽 가면서 좀 하락폭이 좀 깊어졌거든요. 전체 시장이. 네.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롯데하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죠. 그렇습니다.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있는 시장을 뺏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1.65%가 빠져서 5,790원에 끝났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롯데는 네. 두 개를 다 잃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많이 내릴까요?
일단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 미국 쪽보다는 이제 유럽이 좀 크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유럽 시장의 하락폭이 예.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미국 시장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른 건데 네. 역으로 보다 보면은 그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권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이번에 12월에 금리를 올리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친다면 네.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미국 시장은 예.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는 시장이라 쉽지는 않네요.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명목 토지 자산가액, 이러니까 이게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를 갖고 있느냐, 이게 계산이 돼서 통계가 나온 건가요? 그렇죠. 땅값을 그냥 단순 합산한 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건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네. 2013년 기준이긴 한데요. 5,848조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잘 알아주시오. 이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 이 장기 시계열로, 그러니까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차별로 그 땅값을 조사를 해서 예. 총 합이 얼마냐,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땅이 변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요. 1964년에 우리나라 전체 땅의 값을 더하면 1조 9,3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요게 54년 만에 5,848조, 거의 1,030배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규모도 많이 컸나요? 그런 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땅의 구성을 보는 게 이제 좀 재밌는 숫자들이 좀 나오는데요. 대지의 그 가격 총합이 5,600억 원에서 2,971조 8천억 원, 우와. 5,300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공장 용지는 1976년에 70억 원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요게 2013년으로 계산을 했더니 285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공장 용지도 많이 늘어났고 공장과 관련된 땅값이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7,000배 늘어난 겁니다. 와, 그렇군요. 숫자가 뭐 그냥 어마어마하죠. 네. 이 반대로 이 밭, 또 임야 이런 것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점점 좀 쇠락했지 않습니까? 네. 밭 가격이 오른 비율은 883배, 임야의 상승분은 2,018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최 기자가 말씀해 주신 이 증가폭이라는 게 네. 1964년부터 지금까지를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와 공장 지금. 용지만 네. 1976년을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시계열로 정말 보면은 확 뛰었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런 게 조금 나타났는데요. 네. 이 GDP,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이 시가총액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게 좀 나타나는데, 네.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년간 평균이 392%였는데요. 1970년이 547%, 91년이 597%, 또 2013년이 409%, 평균보다 높았던 해가 이런 해들입니다. 네. 요 해에 땅값이 크게 오른 그런 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지 평방미터당 평균 가격을 단순히 봤더니 64년에 19.6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58,325원으로 이건 약 2,976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땅값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에 경제 규모도 많이 늘기는 늘었다. 그렇죠. 이게 뭐 명목이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예. 그 화폐의 가치 변화 이런 건 반영이 안 된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긴 그러겠죠. 하겠지만 네. 어쨌건 옛말에 땅을 사놓으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이 통계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이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는데요. 네. 벤처기업하고 이렇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쭉 한번 봐왔더니 그냥 정말 사업 하나만 잘해서 된 분보다는 부동산 사서 자산 늘려서 투자한 경우가 성공한 경우가 많다. 이런 그런 결론을 누가 내리셨더라고요. 씁쓸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예. 맞죠. 그렇죠. 카드사에서 보험 가입하라는 전화 엄청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이 나도 모르게 된 경우도 있고 가입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부 환급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보험이나 금융상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회사 이 소비자 간의 약속인데 약속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유도를 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이 무효라고 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적발이 됐고요. 네. 이 보험금 돌려줘야 될 금액이 무려 614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사이에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보험 가입한 사례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10개 보험사가 제대로 보험 판매를 안 했다고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보험사들 이름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신용카드 본인이 해당되시면 이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손보 옛날 LIG 화재, 네.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화재. 이 순서는 이 불안전 판매가 많은 순서입니다. 이 신용카드사들은 텔레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텔레마케터들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면서 저축성 보험인데 이거를 마치 은행 적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거나 보험금을 중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일부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런 손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이런 조사들을 해서 이 보험사들한테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라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이 적발된 내용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제대로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지 환급금만 돌려준 그런 경우가 96,753건이고요. 거기서 보험료를 추가로 돌려줘야 되는 그 금액이 61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본인들이 다 알아봐야 돼요? 금융감독원이 이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이 불안전 판매 사례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그 안내문을 갖고 이제 보험사를 찾아가시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사이의 일인데 그 전이나 그 후에 이런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금감원에서 적발이 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직접 구제 절차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했을 경우에 포장도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손해를 더 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짠가요? 숫자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어디서 이런 걸 조사를 했나요? KDI에서 이진국 연구원이라는 분이 이제 보고서를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도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에 여러 가지 업종들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하고 대기업들은 추가로 진출하거나 사업을 늘리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포장두부였습니다. 이 포장두부 시장 매출을 기업형 포장두부 시장 규모를 봤더니 2009년에 한 3천억 원 정도였다가 2011년에 한 3,7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중에 중소기업 매출은 400억 원에서 한 600억 원, 나머지는 이제 다 대기업들의 물량이었겠죠. 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기업들에게 지금 2011년 현재 매출을 유지해라. 더 이상 늘리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대기업들은 이 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내야 되니까 원가를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국산 콩을 안 쓰고 수입산 콩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개별 단가는 낮출 수 있고 매출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익은 대기업들이 훨씬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중소기업들은
수입산 콩을 제대로 수입하거나 이런 그 바게닝 파워가 협상력이 떨어지니까 국산 콩을 계속 쓰면서 가격 경쟁에서 좀 뒤처지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2011년 대비 이 수익이 감소된 게 18.1%, 월 평균 1억 3천만 원, 연간 15억 가량을 더 수익이 좀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뭐 이걸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가요?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없애자라는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실효성을 살리자? 예. 대기업을 옥죄해봤자 이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든 찾아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다라는 거를 판명을 한 거라고 보겠죠. 다른 업종도 비슷한 현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생각은 나지 않는데 예전에 봤던 기사들 중에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해놨더니 대기업들이 못 들어가고 예.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있죠. 외국계 기업들이 그 영역 점유율이 막 커졌다라는 예. 그런 뉴스들을 여러 차례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쪽을 누르면 한쪽으로 이렇게 이 풍선 효과로 번져 나가는 게 나타나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규제만을 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로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복합적으로 알겠습니다.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그 정말 최대 쇼핑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거 해외 직구했다가 반송할 때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오늘 26일인데요. 이 미국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최근에 관공제에도 한국 분들이 많이 쇼핑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라는 걸 발령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살 때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구매 대행 업체들이 이런 거를 반송을 할 때 반송비로 턱없이 많은 비용을 부담을 시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다 주의해서 해야겠죠. 약관을 꼼꼼히 읽으시고 믿을 만한 업체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소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의 이수 한 박스가 준비가 돼 있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부도 드립니다. 가계북인가요? 가계북도 드린다고 하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신 분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선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이번 생생 인터뷰는요.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면세점 시장 판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서울 시내 면세점 2차 특허권 입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좀 이변이 있었죠. 롯데 월드타워점하고 SK네트워크의 워커힐점이 사업권을 잃고 철수를 하게 됐고요. 두산과 신세계가 새로운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제 면세점의 선정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일단은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단국대 경영학부의 정현승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이 면세점 특허권 입찰 결과 예상은 하셨나요? 예,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네, 주가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롯데의 잠실 월드타워점이죠. 네. 그리고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을 하고 신세계와 두산이 입성을 했는데 뭘 가장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결과일까요? 네, 사실은 7월 달에 그 면세점 선정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좀 여러 가지들이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니까 경영 능력이라든지 지리적인 뭐 장점 또는 뭐 최근에 사회적인 공헌이나 상생까지 다양한 기준들이 작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롯데는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터라 약간의 좀 점수도 마이너스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타격도 상당히 좀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롯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좀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그 롯데 월드타워점 같은 경우 4,800억 정도 연매출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취소가 됐고 또 롯데 소공동점은 이제 유지는 됐지만 실제로 이번에 신규 사업자들이 남대문이나 동대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최근에 그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신세계하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금이 들겠지만 뭐 즐겁게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롯데 월드타워점은 지금은 사업권이 상실이 됐지만 그걸 아예 없애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4,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곳에 어떤 고용됐던 인원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면세점 시장은 사실은 대기업들이 한 5개 정도 이번에 새로 이제 결국 종합적으로 5개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렇죠. 예. 이제 경쟁이 본격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면세점 시장에서도 유통 사업 마케팅 역량의 이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과연 5년마다 이렇게 심사하는 이런 방식이 네. 과연 면세점 시장을 정말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도 그 질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인프라를 그냥 놔뒀다가 재심사를 다시 받거나 하고 싶어 할 텐데 네. 이걸 다 없앨 수도 없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심사 방식, 평가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내 면세점 시장을 좀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장기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모든 기업들이 면세점 시장을 굉장히 요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사업 기회를 좀 다양하게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업 기회를 다양하게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대기업 이상으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면세점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 횟수를 예. 기회를 예.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제한적이고 예. 또 이제 우리 중견 중소 쪽에서도 그 면세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제한적인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면세점 시장에 대한 네. 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수요보다는 좀 이상의 공급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좀 이 시장이 성장 발전하고 이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좀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교수님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기회를 다양하게 줄 수는 있는데 이만한 어떤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자금 규모라든지 또 상품의 소싱 능력 이런 것들은 또 대기업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상품 소싱 능력, 뭐 재고 관리 능력이라든지 네. 뭐 점포 운영 능력이라든지 마케팅도 그렇고요. 예, 마케팅 역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한 기업이 또 독점해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역량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의의 경쟁을 좀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에서는 좀 그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와 지원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규제와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네. 그걸 통해서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내에서만 시장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하고의 결국 그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은 중소기업들도 면세점 시장에 뛰어들 수 있으려면은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또 어떤 지원 강화가 필요할까요? 일단 사실은 이제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심사 기준이라든지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공개가 많이 안 됐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화하고 좀 더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정 방법의 투명화.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기보다는 좀 시스템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래야지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마음 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그냥 특허를 받아서 내가 앉아서 장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유통의 핵심적인 역량, 그다음에 마케팅 서비스 역량 이런 그 본질적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결국은 면세점 시장에서도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좀 신호들을 시장에 적절하게 주는 그런 역할들을 정부나 또는 이런 협회 쪽에서 좀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5년마다 재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가지고 오는 불필요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5년마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 경쟁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심사를 통과하는 전략으로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또 사실은 그동안에 면세점 시장이 너무 방만하게 내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자극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이게 또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심사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투명하게 하면서 심사 운영 기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네. 뭐 기간을 나중에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지금 이제 이런 허가제 위주에서 좀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뭐 신고나 등록제 같은 그런 제도로 좀 유도한다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국내 면세점 시장은 지금보다는 조금 양적으로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꾸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예. 네, 물론 그런 예.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는 해야 될 그렇겠죠. 겁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궁금한 것이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롯데월드 타워점이나 SK도 워커힐 면세점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합하면 2,000명이 넘거든요. 예, 예.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 아마도 다른 이제 신규 사업자들이 상당한 인력들은 또 채용하지 흡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나 이들 업체도 또 나중에 5년 후에 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인력이 그렇게 이렇게 흐름이 굉장히 자유롭을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 기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예측 가능성이 좀 더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면세점 이제 심사라든지 또 이런 재승인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충분히 이런 고용의 연장성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네. 예, 그다음에 이 기업이 어떤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좀 고려를 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이거 따기 위해서 네. 갑자기 사회공헌 기금을 낸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너무 강북 위주로 됐어요. 남대문 상권, 동대문 상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서울 내에서도 쏠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7월 달에 예. 그 용산과 여의도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강남 쪽에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 아예 강남이 또 없어지는 결과가 예. 그리고 강동 쪽으로 또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 경제를 전반적인 골고루 좀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측면, 네. 또 지방의 어떤 그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전략적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 시내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네. 다양한 쪽으로 가서 좀 이렇게 흐름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될수록 또 매출도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파급 효과. 예. 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역적인 안배나 그런 지역적인 어떤 고려를 꼭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관광 상품이랑 패키지화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국대 경영학부의 정연승 교수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오늘은 경매 이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지지옥션의 이창동 선임연구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달이 흘렀군요.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경매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통계에서 특징들 뽑아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방송이 없었는데요. 네, 지난 9월에 이제 경매 진행 건수가 월 10,000건이 조금 넘는 약 1,300여 건까지 떨어지면서 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역대 이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는데요. 10월 들어서는 이제 진행 건수가 조금 증가해서 약 12,000건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네. 11월은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 오늘까지 살펴본 건가 약 6,300건이 진행돼서 이번 달에도 이제 11월과 이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10,000건대가 이제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요. 저희가 지난 15년간 이제 경매 진행 건수 평균을 뽑아보았는데요. 네. 15년간 월간 평균이 약 22,000건에 달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네요? 예, 또 가장 진행 건수가 많았을 때는 약 45,000건까지 진행됐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진행 건수가 절반, 최대치는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진행 건수가 이제 적은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최근에 낮다 보니까 저금리 기조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부동산 시장이 워낙 화랑이어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유의 요소는 이제 금융권의 채무 불이익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제 경매되는 물건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 그 네. 물건들이 저금리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상환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이자들이 별 부담이 안 되니까 이제 경매를 많이 넘어오지 않고 있고 또 부동산 일반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경매 시장까지 물건이 넘어오지 않고 있는 게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저희 10월 통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요. 낙찰률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낙찰률이요? 네, 예. 낙찰률이라는 게 이제 진행 건수 중에서 낙찰되는 건수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 15년간 평균 낙찰률은 약 34%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건 정도가 경매에 나오면 이 중에 한 3건 반 정도가 낙찰되고 나머지는 유찰된다는 말인데요. 10월에 이제 낙찰률은 약 41.4%로 기록했습니다. 4건 넘게 낙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경매 물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직접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입찰에 참여할 물건들이 없다, 너무 볼 물건들이 없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낙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매 수요는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예. 물건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거래 건수는 적고 그런 거군요. 예, 정확합니다. 예.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리가 이제 낮으면서 이제 자금 동원이 좀 쉬워지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또 전세 난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주거시설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여전히 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지방의 토지 같은 걸 경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낙찰가율은 높죠? 예, 아파트는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을 이제 살펴본 결과 91.3%로 기록했습니다. 이건 지난 15년간 연도별로 따져봤을 때 가장 높은 데이터고요. 한 번도 90%를 돌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아무래도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응찰자 수도 이제 7.7명으로 역시 처음으로 7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파트를 갖고 싶으면 이렇게 몰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올해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014년 대비해서 약 5%, 재작년 2014년 대비해서 약 10% 이상 이제 낙찰가율이 상승했고요. 경매 물건이 이제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이제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서 많이 줄어들면서 낙찰가율이 100% 감정가를 초과하는 아파트도 소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몇십 명씩 경쟁하는 아파트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서울 시내 주요 단지들을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58제곱미터가 2012년에 이제 약 2억 4,300만 원에 예.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같은 평형의 이제 아파트가 올해 낙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가격은 2억 7,200만 원으로 약 11.8% 정도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강남은요? 고액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명한 강남구 역삼동의 이제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개나리 아파트, 네. 171제곱미터가 이제 3년 전에는 11억 390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2억 8,500만 원, 무려 3년째 1억 8천만 원이 오른 거죠. 그렇군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중에서 이제 판매가 가장 쉽고 또 내부 평형이나 가격 등의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경매 시장에서 리스크가 가장 적은 물건으로 인정받고 있고 초보에서 고수까지 이제 다양한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난등 외부 요인들이 겹치면서 올해 평균 낙찰가율이 이제 90%를 돌파하는 초유의 결과가 나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는 어떤 경매 상품에 주목을 하는 게 좋은가요? 예, 특히 이제 2015년 올해는 역대 가장 치열했던 경매 시장으로 평가받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전 용도별로 이제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앞서서 이제 역대 최고치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상업시설도 올해는 10월까지 낙찰가율이 63.5%로 역대 최고치와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높으면 이제 들어가면 저희가 추천을 많이 못 드리는데요.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낙찰가율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보여지냐면요. 토지 경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10월까지 평균 낙찰가율이 약 6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 통계인데 연 68.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지난 2007년에 연평균 85%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85% 기록한 이후에 이제 낙찰가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2013년에 60%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했고요. 아직까지 최고치에 비교하다 보면은 약 17%포인트가량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7% 정도 여유가 남아 있는 거죠. 네. 다른 용도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남아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특히 지방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록이 좀 쏟아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역대 응찰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번번이 경신한 뉴스를 막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 8월 24일 날 경남 밀양시에서 이제 임야가 이제 5,300제곱미터 되는 임야가 경매됐는데요. 경매 통계 작성 이후에 단일 경매 최다 응찰 인원이 240명이 몰리면서 엄청나게 그러면 가격도 올랐겠네요. 예, 감정가가 약 1,10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전남 화순군에 152명이 몰린 토지도 있었고요. 제주도에도 152명이 몰린 토지가 있었는데 기록적인 응찰자가 이제 토지 경매에 몰렸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요. 최근에 이 제주 제2공항 부지가 발표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땅 사뒀던 분들 너무 오래 묻어놔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웃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요.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제주도 경매 시장이 수도권 못지않게 계속 뜨거웠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공항 발표를 이제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10일에 이제 신공항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이제 물건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검색한 물건들이 이제 저희가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네. 물건 검색 탑 10에 이제 지난 10일 날 10건 중에 9건이 제주도 물건이었어요. 와, 관심들 엄청나군요. 예. 공항 발표나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관심들을 갖게 되는 건데요. 예, 올해 제2공항 부지로 발표되고 이제 토지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이제 성산읍 인근에서 이제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총 45개였습니다. 예. 중에서 38개가 이미 낙찰된 상태고요. 낙찰률은 84%, 전국에 비해서 대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공항 선정을 잘 염두에 두지 않고서 경매하신 분들도 있겠네요. 예, 발표 나기 전에 이미 매입을 하신 건데 워낙 제주도가 올해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공청회라든가 그런 사전에 지역 선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투자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발표 직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2일에는요 발표 직전에 수산리에서 임야 약 820제곱미터 경매에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47명의 응찰자가 몰려갖고 약 279%. 낙찰가가 감정가 약 270%에 낙찰된 사례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주도가 경매가 보통 월요일에 있는데 네. 그 제2공항 부지 발표가 되고 나서 오늘 첫 경매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총 25건인 경매에 나서 19건이 낙찰됐는데요. 네. 특히 성산읍 같은 경우에는 물건 2개가 나왔습니다. 예. 그 중에 한 가지 물건이 약 433%, 감정가의 약 433%에 낙찰이 됐는데 네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분묘, 묘지도 있었고 네. 빈디 없는 맹지였고 또 지분 경매였어요. 그렇군요. 지분이 4분의 1밖에 안 돼서 토지 사용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33%의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 얘기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 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